CJU 테드.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대학교 CJU 테드 강연을 맡게 된 인문학부 이시창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하게 될 강의는 인문학의 가치와 미래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인문학 앞에 나오는 글자가 인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인문학 너무나 많이 들어봤는데 그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면 이 인문학 혹은 인문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문이란 두 글자 개념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이란 무엇인가? 네, 인문 두 글자가 있죠. 사람 인자에다가 그럴 문자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영어로는 humanity, 그리고 인문학은 humanities라고 하죠. 자, 한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문학의 맨 앞에 나오는 글자 사람 인자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사람 인자 옆에 나오는 그 그림이 옛날 최초의 사람 인자의 모습입니다. 그림 문자죠, 한자는. 그래서 사람 인자는 사람이 옆으로 서 있는 모습을 상영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큰 대자, 저 한자도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저 글자도 사람을 상영해서 나온 글자입니다. 사람이 팔을 벌리고 크게 서 있는 모습을 상영한 글자죠. 그래서 인문학 할 때 나오는 인자는 당연히 사람을 중심에 두고 고민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사람인 사이 간자에서 인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인데요. 저 인간이라는 글자도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개념이지만 인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인문학은 바로 그 사람을 중심에 두고 넓게 확장해서 관계, 그리고 인생, 삶 이런 데까지 확장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보시게 될 문이라는 이 한자는요,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하늘의 별자리를 제가 저렇게 그 이미지를 따왔는데, 문이 문자입니다. 그럴 문자라고 했는데요. 저게 이제 문이 문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문의를 보통 천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득한 옛날부터 인류는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별자리 이런 걸 상상을 하다가 이제 저 별자리가 규칙성을 발견하게 되고, 별자리에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별을 보고 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땅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면서 만들어낸 무늬가 되겠죠. 저것은 이제 하늘의 무늬를 천문이라고 했으면 땅의 무늬는 지문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지리라고 하죠. 그래서 인문 뒤에는 흔히 지리가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리할 때 리자는요, 그 옥의 무늬, 옥의 그 결을 따라서 저렇게 지금 보시듯이 저런 무늬를 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땅과 물이 만나서 만들어낸 무늬, 이제 지리가 되겠고, 보시다시피 저렇게 자연의 또 물과 하늘과 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그림 같은 저런 것들이 다 지리가 되겠는데, 사람은 물길을 따라서 문명을 만들게 되고 또 길도 찾아가고 농사도 짓고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말할 때 인문과 지리가 따라붙는 이유도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자연 속에는 이런 우리 인간 외에도 많은 동식물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데요. 지금 기린이라든가 호랑이라든가 뭐 앵무새, 공작, 뭐 뿔사슴 같은 경우 독특한 자기만의 무늬를 다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그죠? 이렇게 새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오색찬란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사슴은 멋진 뿔을 저렇게 가지고 있고, 호랑이의 늠름한 저 무늬, 그리고 기린의 무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원시시대 때부터 인간들이 바라보면서, 인간은 보니까 그냥 헐벗은 몸과 뭐랄까요, 약간의 털밖에 없는 거예요. 좀 부러웠겠죠, 인간도 뭔가 무늬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이전에 인류가 그래서 이제 주로 동굴이나 이런 데서 살던 시절이 되겠는데요. 유명한 그 벽화죠. 스페인에 있는 알타미라 동굴 벽화, 프랑스에 있는
라스코 동굴 벽화 같은데 이제 그 원시인들 고대인들이 이 천정이나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동물 자연의 무늬를 저렇게 기록으로 혹은 어떤 예술적 감각으로 무늬를 남기게 되는 흔적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해내게 된 거죠. 저게 이제 한 10,000년 전이고요. 자,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 자신에게도 스스로 무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뭐 저기 오른쪽에는 어떤 하와이나 아프리카 원주민이 얼굴에 문신을 한 것 같은데, 문신할 때 문자도 원래 그 무늬에서 온 거 아시겠죠? 그리고 뭐 오른쪽에 왼쪽에 보이는 뭐 격투기 선수라든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몸에 이렇게 어떤 자연의 무늬 같은 거를 이렇게 그려 넣어서 어쩜 좀 인간의 스스로가 무늬를 갖고자 하는 이제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확장을 해서 발전을 해서 아까 사람인자, 저 그림 문자라고 말씀드렸죠. 저런 그림들이 그리는 행위에서 그림들이 글자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그 무늬 문자, 저 문신할 때 그 무늬 문자의 최초 각골 문자, 또 그 청동기라든가 금속에 새긴 금문이라든가 이런 여러 문제의 문양들이 나타나는데요. 다 인간의 무늬에서 출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중요한 좀 대목이 되겠는데요. 인문학에서 중요한 개념을 잡으려면 그래서 무늬에서 하나 더 나간 문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고귀한 무늬, 그것은 바로 문자가 되겠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문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00년에서 4,000년 전에 문자의 탄생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만든 최고차원의 문이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각골문 저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북이 배나 동물의 그 넓은 뼈에다가 글자를 새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집트 문자, 뭐 그리스 문자, 고대 문자, 페니키아 문자, 알파벳의 기원이 된 페니키아 문자까지 처음에는 다 저렇게 그리는 행위로서, 새기는 행위로서 인간이 고차원의 무늬를 만들어냈고 그것으로부터 인문학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의 탄생은 바로 인문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문자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인간을 중심에 놓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그 인문학의 대표 선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문사철로 대변되는 문학, 역사, 철학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온 길가메시 서사시라고요. 저게 이제 인류가 문자로 만들어낸 기록이 아직 있습니다. 일부가 남아 있는데 최초의 서사시가 되겠습니다. 고차원적인 문자로 하는 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또 다 아시겠지만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를 기록하는, 인간이 살아온 흔적을 딱 기록을 하는 그런 역사가 탄생이 됐고요. 그리고 인간이 두뇌로, 그죠? 고차원적인 생각과 사유를 하기 시작하는 철학이 발달을 하면서 문자 활동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인문학의 정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왜 인문학을 하는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말인데요.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의 삶이다. 그러니까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이렇게 유명한 언명을 남겼는데, 바로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는데 저 길은 정해져 있어요. 태어나서 죽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사람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은 차가 되겠고요.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가 되겠는데, 우리가 도로 옆에 있는 길도 인도지만 우리가 추상적으로 태어나서 죽기까지 가야 하는 우리 개인의 길도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살아야 되는 게 좋은 삶이겠죠. 인문학은 바로 좋은 삶을, 태어나서 죽기까지 좋은 삶을 고민하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불행한 삶을 살 것이냐, 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본다면 행복한 삶을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셨다시피 하늘에는 하늘의 길이 있습니다. 천문이 있고요. 땅에는 땅이 만들어 놓은 자연스러운 지리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천문은
또 시간을 담당하게 되고 땅의 그 무늬는 공간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천문지리 그것과 더불어서 인간 고유의 것을 영역을 연구하는 것 그리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문인데요. 물리적인 길 외에도 우리가 정신적인 좀 더 고차원적인 것을 고민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길을 고민하게 됩니다. 저 시공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좀 더 좋고 의미 있는 삶일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인문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문학을 하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가 수많은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대학을 들어올 때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전공을 또 나중에 취업을 그죠? 또 배우자를 그 모든 것을 선택의 갈림길에서 매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갈림길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쪽으로 가게끔 불행하고 무의미한 쪽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문학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표현을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망망대해에서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살면서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지금 되게 멘붕이 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주변에 여러분 책꽂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서점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는 어디든 좋습니다. 저런 인문학적인 것을 한번 쳐다보시면 저 인문학이 여러분의 등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다양한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대표 선수가 문학, 역사, 철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학은 광범위하죠.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고차원적인 예술 활동인데 가령 문학을 통해서는 어떤 우리가 그 인문학의 대표 선수인 문학을 통해서는 어떤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예, 뭐 다 아시는 소설을 제가 뽑아왔는데 돈키호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저것은 이제 중세 암흑 시대를 거쳐서 이성의 길로 나갈 때 우리가 뭔가 이성의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암시를 저 소설 속에 강하게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저 섹스피어는 작품이 뭐 엄청 많은데요. 가령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 저 소설을 읽고 나서는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름다운 사랑, 좀 더 의미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의 또 길을 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에 관련된 소설은 무지무지 많겠죠. 우리가 직접 사람 대 사람이 연애를 하지만 그 경험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는데 책 속으로 들어가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무궁무진한 길을 다른 사람이 걸어갔던 길을 보고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악큐정전, 뭐 광일기 같은 중국을 대표하는 그 문학가 루신이 쓴 소설인데요. 저것은 당시 중국이 서양에 의해서 이제 혼란스러울 때 이제 혁명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혁명 와중이라는 아주 혼란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길을 가야 될 것인지 또 하나의 길을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저는 중학교 때 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아주 감명 깊게 그리고 기억에 강하게 본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하나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지금 제가 이제 50대에 막 들어섰는데 저 소설은요,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사춘기의 어떤 질풍노도 좀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하나 더 성장하는 모델을 그런 길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 말이 또 저는 이제 알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갇혀 있는 저만의 또 세계가 있겠죠. 더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문학이 하나의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구실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시, 그죠? 또 제가 제일 유명한 거 이제 하나 가져왔는데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이제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자, 이 시가 없던 그 이전에는 안도현 시인이 이런 시를 발표하기 전에는 없던 그 문장이 생겼어요. 생기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감명을 받고 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뭐 연탄재 나누기 운동 같은 것들이요.
나눔과 봉사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라든가 친구들한테 뭔가 좀 소원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길을 가게끔 열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인문학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사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죠. 역사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인 개념에서 그 성찰을 하게 해주고 미래의 길을 찾게 해주는, 그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길을 통해서, 그죠? 과거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성공의 길, 실패의 길, 좌절의 길, 뭐 희망의 길, 여러 길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고 거기서 이제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봅니다. 세계를 보고 과거를 대입시켜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래의 길을 좀 더 현명한 미래의 길을 찾게 해주는 역할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의 쓸모라고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철학 또는 종교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철학 종교도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근데 뭐 종교 우리 사제 성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철학자 겸 이렇게 종교의 어떤 지도자 정도로 제가 뽑아봤는데 다 아십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석가. 그죠? 예수는 우리가 이제 기원 전후를 나누는 그 시점에 산 분으로 다 아시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크게 주장한 하나의 어떤 진리 같은 말씀이 있는데 핵심어만 키워드만 뽑으면 소크라테스는 이제 지혜로운 인간이 되자. 그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지혜로운 인간이 되자라는 것을 외쳤고, 공자 또한 인이라는 덕목을 내세워서 또 공부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그런 인을 동양뿐 아니라 전 세계에 또 널리 퍼뜨린 그 성인이 되겠고요. 예수는 구원을 통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통한 그런 사랑의 가치를 또 전 세계 인류에게 그런 길을 열어줬고요. 석가모니 또한 자비라는 그런 화두를 통해서 사랑의 가치를, 사랑의 길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모범적인 길을 산 사람입니다. 저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의 길 중에 모범적인 길을, 우리가 그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네 분 성인의 공통점을 뽑아보면 다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모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이라는 글자도 사람인자가 있고 두 이자가 있죠. 사랑과 사람, 아까 제가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사랑, 관계, 다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문학과 우리가 이제 더 복잡해지는 사회, 미래의 삶을 어떻게 인문학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우리 앞에는 이제 더 복잡해진 길이 왔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많은 길들이 펼쳐지고 인류가 지금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인문학과 관련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새 금융사 광고 모델로 많이 나오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로지라는 그 인조인간입니다. AI가 만들어낸 진짜 사람의 가상의 인간이죠. 가상의 인간. 자, 그래서 저 로지는 저렇게 광고에서 사람처럼 이렇게 모델로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구독자도 뭐 엄청나게 모이고 경제 활동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활동을 가상의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기계와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럴수록 인문학은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요. 인간 본질에 집중하자. 그것은 바로 인간이 소외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기계가 고차원적으로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의 가치는 더 빛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인문학은 그런 인간의 가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그 최첨단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미래의 신동력 산업이라고 부르죠. 메타버스.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가상과 초월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아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회 경제적 활동까지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 우리가 시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명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내가 직접 만질 수도 없는 명품 백을 사고 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요. 저 속에서 모든 활동을 강의도 하게 되고 또 회의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친구도 만나고 또 회사 사람도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 캐릭터가 만나서 나 대신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아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인문학을 가치를 놓으면 안 된다. 제가 이거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그 영화 상영한 영화죠. 자산어부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길래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저 정약전이라는 정약용의 형님이 되시죠. 종 같은 그 친구에게 글자도 잘 몰랐던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창대야, 너 상놈 주제에 그 책을 뭐 하려고 읽느냐? 그렇죠? 이 창대가 계속 책에 관심을 가지고 막 기웃기웃 하거든요. 그랬더니 창대가 뭐라 하냐니까 참견 마세요. 사람 노릇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 노릇이라는 건 바로 인간의 길을 제대로 한번 가보겠다는 겁니다. 먹고 자고 마시고 싸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거는 이제 동물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자기는 이제 문자 활동, 글을 통해서 좀 인문적인 느낌으로 그 인간의 길을 가고자 한다는 선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1년 9월 현재의 일입니다. 지금 EBS에서 어마어마한 기획을 하나 만들어냈는데요. Great Minds라고 위대한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화제가 되고 있는 미래학자나 주목받는 인류의 지성들을 최대한 다 섭외를 해가지고 강의를 기획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폴 크루그먼이나 아니면 마이클 샌델, 유발 하라리 같은 미래, 현재와 미래, 과거까지 이렇게 아우르면서 인류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아주 주목받는 사람들이 다 인문학을 중심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저런 프로그램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길에 더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의 길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우리 인간의 고유 능력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인간 관계에 집중하라는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키워드를 뽑자면 사랑에 집중하시고, 언어에 집중하시고, IQ도 있지만 감성, EQ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연대에 집중을 하는 저런 것이 미래의 인간으로서 가치를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돈과 욕망 속에서 나의 길을 찾게 만들어주는, 아까 제가 계속 길이라고 표현드렸는데요. 인문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헤매고 있는 우리의 길 앞에서 나침반이나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문학이다. 자, 그래서 인문학이 아니었으면 아이폰도 나올 수 없었고 스타벅스도 없었다. 자, 아이폰하고 스타벅스 하면은 가장 그 지구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 그죠? 그런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스티븐 잡스도 그 캘리그라피라고 우리로 치면 서예 같은 그 글씨체 그런 전공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학을 중퇴하긴 했지만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아이폰은 나올 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1호점, 저기도 그 로고, 스타벅스의 로고가 바로 그 고대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는 여신 로고를 해서 저렇게 전 세계에 퍼졌는데, 잘 아시겠지만 스타벅스는 돈을 가장 많이 벌면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하지 않는, 유일하게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브랜드로 나가는데 그 중심에는 인문학적인 문의가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겠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돈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또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창의적인 길로, 그죠? 그런 길로도 이끌어준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최근에 아프간에서 난민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우리 대한민국 품에 안아줬죠. 그래서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문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